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병희가 투자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 미수로 투자하고 계신 전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담보 비율 확인입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은 손실을 돌이킬 수 없이 확정합니다. 버티면 기회가 오지만 강제 청산을 당하면 그 기회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제적인 포지션 축소를 통해 자산을 방어하십시오. 현재와 같은 고변동성 장세에서 추가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합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충성, 고병희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전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날을 여러분과 함께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8038까지 밀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4.77% 하락하며 천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7%, SK하이닉스는 9%가 넘게 빠졌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역사책에 기록될 수준입니다. 오늘 꼬병이는 이 혼돈의 전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이 모든 혼돈의 진원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브로드컴입니다. 전후 여러분, 브로드컴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먼저 들어보십시오.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2억 달러, GAAP 순이익 93억 달러, 희석 주당 순이익 1.91달러, 조정 EPS 2.44달러로 애널리스트 전망치 2.4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어느 각도로 봐도 역대급 호실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회사는 다음 분기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16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AI 칩 판매 연간 목표치인 1천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그 유지를 실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영진이 2027 회계연도 AI 매출 전망치를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자 더 높은 가이던스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즉각 매도로 응답했습니다. 실적을 상회하고 가이던스를 높인 분기 실적조차 랠리를 지속시키기에 역부족이었으며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신속하게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AVGO 주가는 이전 종가 479.23달러에서 418.5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전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실적도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브로드컴 이전 3개월간 주가는 이미 52.7% 급등해 있었습니다. 미래가 과도하게 선반영된 상태에서는 완벽한 실적도 팔리는 재료가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투자자들이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선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불꽃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화제가 됐습니다. 브로드컴 쇼크의 파장이 어떻게 번졌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뿐 아니라 마이크론, AMD, 인텔, 퀄컴 등 반도체 관련 주가가 시간 내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규장에서 1.39%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장후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낮에 버텼던 전선이 야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5일 코스피 개장,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8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잠시 멈추는 장치입니다. 지수는 6%가 넘게 급락하며 한때 8038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7% 급락, SK하이닉스 장중 9% 넘게 급락, 코스닥 4.77% 하락하며 천선 붕괴, 그리고 원달러 환율 1540원 돌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전후 여러분, 환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환차손까지 이중으로 맞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팝니다. 환율 급등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하고 그 이탈이 증시를 추가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 오늘 이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유독 더 아팠을까요? 단순히 미국 증시와 연동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고유한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20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충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으로 팔자를 이어가며 누적된 압력이 오늘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집중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만 3,150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30%를 넘어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잔고 기준으로도 이 두 종목이 63.8%에 달합니다. 두 종목이 무너지면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오늘 그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세 번째, 개미들의 역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을 5조 원 넘게 팔았는데 개인이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오르는 장세에서 소외됐던 개인들이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이 폭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전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전선이 특히 더 아팠던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불꽃이 한국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그 화제를 키운 것은 우리 증시의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급락이 단발성 사고였을까요? 꼬병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방아쇠를 당긴 것뿐 총알은 이미 장전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로 쉽사리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상반기까지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며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호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연준 의장 교체라는 변수입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에 종료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닙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철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새 의장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시장은 아직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이중으로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총알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중동 긴장이 유가 변동으로 이어지고 유가 변동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번지고 그것이 다시 금리 인하 지연으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급락은 브로드컴이 당긴 방아쇠였습니다. 그러나 화약은 이미 이 세 가지 요인이 차곡차곡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AI 테마 자체는 끝난 것일까요? 꼬병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AI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이 연간 수천억 달러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인프라 구축의 수혜를 어떤 기업보다 잘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AI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단순히 AI 테마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AI 매출 비중, 고객사 주문, 마진,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이 함께 평가될 것입니다. AI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넘어서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테마의 시대에서 실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브로드컴 쇼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혼돈 속에서 에코프로와 2차전지 전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의 하락은 에코프로 본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패닉셀링, 즉 공포에 의한 무차별 매도와 외국인 수급 이탈이 겹치면서 본연의 가치보다 과도하게 밀려내려간 오버슈팅입니다. 에코프로의 펀더멘털을 보십시오. 2026년 1분기 기준 에코프로는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고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살아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업황에 대한 시장의 높은 눈높이로 인해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전지 기업들에게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급성장입니다. 전기차 외에도 AI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 저장 수요가 2차전지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있더라도 ESS라는 두 번째 엔진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꼬병이가 투자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 미수로 투자하고 계신 전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담보 비율 확인입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은 손실을 돌이킬 수 없이 확정합니다. 버티면 기회가 오지만 강제 청산을 당하면 그 기회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제적인 포지션 축소를 통해 자산을 방어하십시오. 현재와 같은 고변동성 장세에서 추가적인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합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현금으로 투자하고 계신 전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강제 매도의 압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감정적인 투매를 경계하십시오.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현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기업의 실적과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는 시점에 저평가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장기적 접근이 지금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전후 여러분, 오늘 전선은 분명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꼬병이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산업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것이적 환경과 시장 수급의 꼬임이 겹친 결과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강세 시나리오에서 연말 상단을 1만, 기본 시나리오를 9,500으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1만 500이라는 사상 최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8,038까지 밀린 지수와 이 숫자들 사이의 간격을 보십시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540원을 돌파했을 때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때도
시장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에 질려 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체력, 즉 계좌 상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확인하는 인내심입니다. 실탄을 점검하고 다음 진격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꼬병이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일도 가장 먼저 전선에 복귀하겠습니다. 구독은 증언군, 좋아요는 탄약, 알림 설정은 기상나팔입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전우님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탄약 일발 장전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충성! Streetlights paint the wet asphalt gold. Another story that the city holds. The clock hands blur into a single line, and for a second this whole town feels mine. Oh, in